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슈퍼위크 또 한 주에 또 이벤트들이 굉장히 꽉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집중 분석에서 정리해 가시죠. 특파원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뉴욕 특파원 현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 협상부터 볼까요? 데드라인 얼마 남겨두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무역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며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좀 반영했는데 내일부터는 중국과의 협상에 돌입합니다. 현지에서 들리고 있는 추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조금 전 타결 소식이 전해진 미국과 유럽연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종 관세 협상에서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늘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졸라 폰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스코틀랜드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 결과는 미국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EU 제품에 대해 15% 단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애초 도입이 예고됐던 30%보다 낮은 수치로 일본에 부과되던 관세 15%와 똑같은 수치입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8월 1일 예정이던 고율 관세 위협에 임박한 시점에서 타결됐었는데요. 양측은 관세 위협을 카드 삼아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절충안을 통해 강도를 낮춘 관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를 낮추는 반대급부로 이유는 회원국들이 미국의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유는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어치 구매하고 기존 투자 외에도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역시 일본과 같이 돈으로 관세를 완화한 셈이 됐는데요. 문제는 품목별로 미국과 EU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관세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조율적인 것으로 보도됐는데 미국은 자동차 일부 품목에는 15% 관세가 적용되지만 의약품과 금속류 등은 관세 15%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 측은 이번 합의가 기존 EU 내 초기 목표였던 관세 물품 무관세 조건에는 못 미치지만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모든 품목을 포괄하는 수준의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역시 15%의 관세를 부과되는 것이 지난주에 나온 일본에 대한 합의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EU의 관세 15%는 미국이 무역 적자국에 적용하는 사실상 최저 관세율로 미국 내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기준선은 관세 15%를 얻기 위해 상대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 제시하는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폰데리어 위원장과 회담을 갖기 전 EU가 15%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약 더 나은 조건이 더 낮은 관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무역 흑자국인 영국에만 기본 관세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유럽연합의 결과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그 결과로 두 국가 사이에서 좀 호의적인 결과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이겠죠. 8월 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역 합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곧 최종談判 성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협상談判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현재 미국이 일본과 EU와 차례로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우리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을 하루 앞둔 오는 31일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이 최종 조율을 맡게 되기 전 미국 김 장관은 이제 실질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관세 자체를
낮추는 것이 현재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 미국이 자국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여러 제조업들이 있는데 특히 조선업을 지렛대 삼아 관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과 EU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자국 시장 개방을 예상보다 더 한 만큼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역시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과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만들고 조선,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협력을 강조하고 우리 민간 품목의 농업 부문까지 일부 개방할 수 있다는 현지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미국에 진출한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고수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15% 정도로 낮춰져야지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일본과 주력 수출 품목이 겹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과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금 전 밝혔는데요. 러트닉 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5% 관세 일괄 부과를 골자로 한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건데요. 러트닉 장관은 이달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구리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인데요. 반도체 관세는 상호 관세와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고 상호 관세에 누적돼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미국의 발표 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에 별도 관세가 발표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의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 정도로 15% 정도로 조금 낮출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 간다면 가격 경쟁력은 좀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고요. 대기업 중심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일단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영향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8월 1일 데드라인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협정 몇 %로 나올지 정말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에 미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은 어떻게 예상될까요? 네, 이것도 현지 시간 기준으로 29일에서 30일 미국 연준이 FOMC를 열고 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결과는 오는 30일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31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헤드워치에 따르면요, 95% 이상 확률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아직 인플레 우려 핵심인 관세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금리 발표 이후 8월 1일 관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해 실제 월가에서도 금리가 움직일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셜미디어나 인터뷰를 통해 밝혔던 금리 인하 요구를 파월 의장 면전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연준 본관 개보수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비용이 31억 달러로 예산을 많이 초과했다며 파월 의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또 보통 이런 경우 담당자를 해고했을 것이라며 강도도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라고 파월 의장 면전에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인데요. 이 장면에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신뢰를 위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과 금리 압박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보자며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31일 이런 결과를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9월 이후에 첫 인하 가능성을 한 60%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완전히 하회하지 않고 있고 데이터에 따라 하회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데이터에 따라 연기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8월 이후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7월에 FOMC에서는 금리 동결 예상되고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60%가량입니다. 올해에 두 차례 금리 인하 어떻게 진행될지 좀 관심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실적 발표. 이번 주에만 40%가 넘는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가운데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가운데 80% 이상 가량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번 나오는 것들은 어떤 관전 포인트 가져갈까요? 네,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는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상승장이었습니다. S&P 500은 올해만 벌써 14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최근 3거래일 연속 신기록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 수준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일본과 관세 협상 등 관세 불확실성도 마감 시한 이런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해소되고 있으면서 관세 불확실성도 감소하고 있는 측면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요. 한 4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주 실적 시즌에는 역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이른바 빅테크들의 모든 이런 실적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빅테크들의 실적은 시장에 보통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척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7월 30일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매출이 약 44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5.87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주요 관전 포인트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광고 수익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는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예고 있는데 올해 말 최대 72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지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실적 발표 때 브리핑을 통해 메타의 AI 투자와 전망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의 성장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분 핵심 브랜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사업의 핵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분야가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의 40%까지 차지하는 등 성장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때문에 애저의 성장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일에는요, 애플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매출은 820에서 82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42달러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 관세 부담으로 약 9억 달러 비용이 추가됐는데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와 인도 생산 확대 전략 등에서 이 충격이 얼마나 생산 상쇄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애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볼 수 있는 주요 관전 포인트로 될 것 같습니다. 또 8월 1일에는 아마존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AWS 클라우드 매출과 프라임데이 이후 미국의 소비 회복 흐름 그리고 물류 자동화 투자 방향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에도 불구하고요. 관세 정책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관세들이 확정된 후 인플레 우려가 급격히 커질 수가 있어 투자 위축 등이 이어진다면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세가 미국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제조업과 일부 소비자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보고는 하고 있지만 8월 이후 특히 다음 분기인 3분기부터 관세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이번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 이 관세 부분에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관세 못지않게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 시장이 과열됐다. 이런 우려가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AI 투자와 주가 재매입 등 일회성 요인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고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약 24.7배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현재 S&P 500이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파원의 시선으로 살펴봤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뉴욕 특파원 현지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